제가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중자애하시고 말이죠, 대국본과 정광훈 목사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대국본과 정광훈 목사님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어려울 때 그것을 모든 것을 이어가고 보호해 주던 분이 대국본과 정광훈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과거에 무속 신봉한 게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고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삶의 요행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의지하시고 대국본과 정광훈 목사님 의지하시고 모든 것 정광훈 목사님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수파가 하나 되도록, 보수파가 말이죠, 표가 떨어지는 그런 다 이기고 돌아왔다, 5년 하나 3년 하나 이런 경박한 말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재명을 돕는 것이고 한동훈을 돕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제가 말이죠, 안토니오 그람시를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대국본의 장학일 목사님도 얘기를 했고 말이죠, 이 김대중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말이죠, 곳곳에 진지를 갖춰놓고요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교조 여러분 민노총 각 회사 노조 다 만들어 놓고요, 문재인 정권 때 와서 양문을 듬뿍 줬습니다. 수천억을 줘가지고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서 진지전을 갖췄죠. 그리고 기동전 지금 펼칠 때마다 다 패배하고 있죠. 뭡니까? 대통령 탄핵 기동전 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이것도 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동전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여기서 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 기동전에서 하나가 돼서 싸워야 된다. 그러면 보수파 절대 질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만화인 뉴스입니다. 여러분도 소식을 들으셨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 말이죠, 이완규 함상훈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 가처분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명을 못하게 됐죠. 참으로 이 법이 말이죠, 대한민국 법은 상식이죠. 상식선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 이완규 함상훈 후보를 임명을 못하면은, 임명 제청을 못하면은 말이죠, 결국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당시에 대통령 권한 대행일 때 정계선 조한창 후보 임명한 거, 이것도 불법 아닙니까? 앞에 거는 괜찮고 뒤에 거는 문제가 되고, 이런 결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좌파들은 말이죠, 지금 후보자는 앞으로 이제 그 한덕수 대통령은 6월 3일이면 끝나다 보니까 말이죠, 새로운 사람에게 새롭게 임명하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퇴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국민권익위원장 그건 누굽니까? 전현희. 그리고 말이죠, 지금 감사원장 최재해도 문재인이가 퇴임하면서 다 알박이로 해놓은 것입니다. 물론 최재해 감사원장은 알박이로 왔었지만은 공명정당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문재인은 퇴임하면서 말이죠, 많은 사람을 알박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말이 정치적으로도 안 맞고 법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말이죠, 법치가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일방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죠. 보수파가 계속 이렇게 당해서 되겠습니까? 대통령 선거도 이렇게 보면은 말이죠, 보나마나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죠, 한덕수 총리가 차출되는 것에 대해서 정당 정치를 허무는 것이다. 과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내에 어떤 그 이재명을 상대할 사람이 없어서 사실 급조해서 외부에서 투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끝을 못 맺었는데, 한덕수 대행이 또 들어오면은 또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죠. 아예 말이죠, 국민의힘에서 그 정당에서 뿌리를 받고 점점 자란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든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한동훈도 마찬가지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이기기 위해서 데리고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돼서 대통령대로 정치,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정치 하다 보니까 깨져버린 겁니다. 윤석열, 한동훈 친했던 것 같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후배로서 사랑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했지만은 한동훈은 말이죠, 아마 어떤 형태로든 와신 상담의 어떤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결정적이 되니까 완전히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상식에 반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말이죠, 그래도 헌법재판소에서 양식 있는 결정을 내리리라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말이죠, 헌법재판소 인원이 없다, 인원을 맞춰야 된다. 이제 말이죠, 이미선, 문영배 19일날 퇴임하면은 7명이 하죠. 여러 가지를 해서 말이죠, 지금 정영식, 조한창, 김복경까지도 전부 부한 내동을 해버리는 상태입니다. 내가 무슨 행위를 결정을 하려면은 과거에 걸어온 길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런 결정을 하려면은 과거에 내 행동이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최상목 대행한 것은 정당하고 한덕수가 임명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편법을 한 것이 뭔지 아세요? 임명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본안이 결정될 때까지, 이 본심판이 결정될 때까지 보류를 한다. 만약 그때 가서 인용이 되면은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해놓은 것이 불법이 되고, 그때 가서 기각이 되면은 또 무슨 문제가 있고, 이런 논리를 대입을 했는데 말이죠,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했잖아요. 만약에 서울지방법원에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가 공소 취소가 되거나 무죄가 되면 어떡할 겁니까? 저는 말이죠, 이 지기현 판사가 공명정대하게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저는 99% 지금 확신을 갖는 것이 공소 기각 취소 내지는 무죄가 된다, 그렇게 봅니다. 최소한 내란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가 없고 말이죠, 불법 체포를 하고 그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최상목이가 임명한 조한창 정계에서는 무효가 되겠죠. 그럼 대통령이 복권할 수가 있습니까? 복직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맞아야 되고 말이죠, 행동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말이죠, 저는 이제 정당 정치를 생각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옳지 못하다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말이죠, 완전히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진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흥묘백묘론 알지요? 등소평,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다시 말하면은 이재명만 잡을 수 있으면은 다 하나가 돼야 된다. 자유통일당, 국민의힘,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개혁신당, 이준석, 유승민, 김무성 할 것 없이 말이죠, 한동훈 배신자만 빼고 전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또 한동훈을 보니까 말이죠, 대구 수성못에 그 유튜브는 뭐 5만 명 모였다는데 말도 안 되고, 많이 모여봤자 한 7, 800 됩니다. 거기 가서 막 활동을 하는데 이거 보수표를 깨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는 이제는 말이죠, 원탁회의를 하십시오. 국민의힘,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개혁신당, 유승민, 김무성, 이명박, 박근혜까지 전부, 전광훈, 손현보, 대국방까지 전부 모여서 말이죠, 보수 전원회의를 소집을 해서 탁상회의를 통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말이죠, 보수 단일 후보를 내어서 이재명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거 이기지 않으면 우리나라 앞길을 장담 못합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국가 부채가 660조라고 그랬습니다. 문재인이 5년 동안에 407조가 늘었습니다. 흔히들 뭐 코로나 때문에 돈을 뿌렸다는데 아닙니다. 17, 18, 19, 뭐 20까지 말이죠, 코로나 발병되지 않을 때도 엄청나게 돈을 뿌린 겁니다. 모든 정책이 불만이 올라오니까 그걸 무마시켜서 돈으로 막 뿌려놓은 거예요. 한 68년 동안 660조였는데 5년 동안 407조가 늘어난 거. 이렇게 되면은 말이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것은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은 근로자까지 다 포함할 수가 있는데, 이재명의 정책에 따르면 대기업 해산, 토지 공유,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산, 사람이 먼저다, 이런 정책이 되면은 북한은 입을 벌리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수 절대로 분열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로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말이죠, 잘못된 것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합뉴스인데요,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헌법재판소 한덕수 재판관 지명 혈액정지, 임명권 없다면 혼란이다. 자, 임명권이 없다면 혼란이라고 그랬는데,
그 최상목은 어떻게 임명을 했습니까? 그리고 마은혁은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했어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것도 권한대행이라도 대통령의 직무가 잠깐 중지됐을 때의 대통령 권한대행과 거리가 됐을 때의 권한대행은 다릅니다. 전쟁 선포권 말이죠. 여러 가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고. 임명권이 없다면 혼란.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 전원일치를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상식선에서 법은 상식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가면 벌을 받는다. 도둑질하면 벌을 받는다. 거짓말하면 나쁘다. 이것이 법의 상식이에요. 지금까지 말이죠. 마은혁 재판관 임명한 사람이 한덕수 총리예요. 정계선, 조한창을 임명한 것이 최원혁, 최삼목 경제부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임명한 것은 괜찮고 지금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 임명 절차 이것을 정지한다. 이유는 임명권이 없다면 혼란이 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죠. 심리를 하는 거에서 하다가 6월 3일 넘겨서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임명을 하겠다. 이런 것은 게임에 보더라도 올바른 게임으로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살펴볼 그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참으로 걱정이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이죠. 제가 오늘 좀 문제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럴 때일수록 말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망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한동훈 대표 지금 대구에서 말이죠. 그 집회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뭐 한 몇백 명이 모인 것 같습니다. 이거 다니면서 보수패를 깨는 거예요. 결국 이재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는 말이죠. 뭐 5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는데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재명을 도와주는 거예요. 한동훈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0%입니다. 저렇게 다니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재명의 집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의 집권을 본인이 의도했든 안 했든 도와주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관저를 나와 서초동 집으로 간 윤 전 대통령은 마치 금이 환영한 것처럼 꽃다발을 받고 지지자들과 포옹을 했죠. 심지어 다 이기고 돌아왔다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는데요.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자, 여러분. MBC 앵커가 이야기한 거 다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방금 이런 얘기했죠.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 마세요. 뭐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말이죠. 이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이 되느냐, 공산화가 되느냐, 연방제 공산화가 되느냐, 사회주의가 되느냐,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런 아주 중요한 기로에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거의 대통령에 당선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선거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말이죠. 그럼 어찌되었든 간에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탄핵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든 물론 이제 비상계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계몽이 되고 인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지지율이 푹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말이죠. 최소한 결과에 어떻게 됐든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 말이죠. 대통령 선거를 2년 몇 개월 앞당겨 하다 보니까 국고 낭비죠. 그 다음에는 좌우가 엄청 대립하죠. 국민들끼리 말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다 이기고 돌아왔다. 무엇을 이기고 돌아왔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을 이겼습니까? 반국가 세력을 제압을 했습니까? 종북 주사파 제압을 했습니까? 간첩들 때려잡았습니까? 취임해서 말이죠. 2년 6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2년 6개월 동안 문재인은 말이죠. 여러분들 아시죠? 적폐청산해서 수천 명을 말이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누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로 인해서 말이죠. 감옥에 막 집어넣어서 말이죠.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했습니다.
그때 이제 대국본 정광훈 목사님이 일어나서 항거를 하신 것이죠. 그렇게 2년 몇 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말이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좌우지간 뭐 폐악질을 알리고 나라가 위태로운 거 알린 거 좋습니다. 뭐 그전에 뭐 못한 거는 이해한다 손 치더라도 처음에 원래 대통령 취임하면 힘이 있죠.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좌우지간 비상계엄 선포한 거 이해를 한다고 손 치더라도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으면은 뭔가 좀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다 이기고 들어왔으니까 걱정 마세요. 뭐 어차피 5년이나 3년이나 하나. 이 대통령직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저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이 말이 흥분에 대해서 뭐 계산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은 무조건 적절한 대화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직이 얼마나 중요한데 5년 하나 3년 하나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귀하게 봅니다. 제게 비판의 칼날을 씌워도 좋습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의 이 워딩은 말이죠. 이재명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보수파의 대통령 후보에게는 결코 유리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면은 말이죠. 중도 다 돌아서 버립니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폐악을 알고 모든 걸 했다 손 치더라도 말이죠. 그래도 이런 혼란, 분란이 온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다 이기고 돌아왔다. 걱정 마세요. 5년 하나 뭐 3년 하나 대통령직이 5년 하나 3년 하나 그러십니까? 이런 말을 하면 할수록 이재명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배반한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모릅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처지를 가지고 말이죠.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이용하고 활용하는 사람, 의개인 하는 사람들도 물론 그분들은 말이죠. 진실된 마음은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용하려는 무리들이 있다면은 이거 보수파 이재명과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이죠. 지금이라도 자숙하는 모습, 은인자중 말씀을 하지 마세요. 그래야만이 말이죠. 보수파가 이재명을 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우리 여러분 국민 우리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차피 파면이 되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의견이 어떤 의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것 뭡니까? 민주당의 폐악질, 부정선거, 간첩, 그 다음에 대북 어떤 방어용어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해서 국정 마비시킨 거 이것을 개선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곳곳에 지금 진지를 트고 있는 종북주사파 세력을 발본색원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윤의개인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문제점을 가지고 터뜨렸던 폭탄 그것을 말이죠.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고 자유민주국가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윤의개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말씀은 하면 할수록 이재명이 더 힘을 얻고 한동훈이가 힘을 얻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저도 아까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스카이데일리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 말이죠. 윤 대통령의 간첩단 사건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밝히면은 한국 중국 전면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했다. 그럼 미국이 발표하면 어떠냐? 그럼 내가 대통령 복귀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글쎄요입니다. 이것도 옳지 못한 얘기다. 지금은 말이죠. 썩고 대지하듯이 이렇게 있으면은 국민의힘은 승리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안타깝지만은 어떡하겠습니까? 당신이 세운 모든 사람이 당신의 등을 다 돌렸습니다. 한동훈 그랬죠. 한덕수 대통령 군함 대응도 말이죠. 국무회의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고 했고 최상목 마찬가지고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임명한 조한창, 김복형, 정형식 다 결국은 뭐 배신 그래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 뜻은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자 여러분 국민저항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헌법재판소를 때려보시오요.
국회를 때려보셔요? 정부를 뒤집어 버려요?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러면은 하나가 되어서 말이죠. 우리의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 6월 3일 날. 이때 주인된 권리를 잘 행사를 해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국권이 서가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정현 의원이나 지금 저 독립후선가 누구죠? 무슨 의원인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말이죠. 이게 문재인 정권 때, 좌파 정권 때 말이죠. 말도 뭐 이런 것을 알려가지고 앞으로 우리 보수파가 잘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석고되자고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정권을 재창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헛된 욕망 버리시고요. 이용하지 마시고요. 진솔하게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3.7 금수강산 자유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말이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말이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가처분 인용되는 거 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말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홍묘, 백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이재명만 잡으면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의 가치를 위해서라도 한동훈만큼은 배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원탁회의를 통해서 다 동의한다면은 모두 합쳐서 가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자, 한 사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한길 씨. 자, 전한길 씨 한번 말씀을 드리죠.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예수에 비유했습니다. 약간 예수님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늘 가난한 이웃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시다가 결국은 정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습니까?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사저로 복귀한 뒤 입주민들에게 다 이기고 돌아온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전 씨는 이 발언을 두고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진 뒤 다 이루었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 믿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당신께서는 파면당해서 이렇게 임기는 끝났지만은 하지만 그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고 그리고 보수 우파들의 결집을 만들어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서 윤심을 얻는 사람이 이길 것이고 버리면 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특정 후보에 대한 자, 여러분, 전한길 씨가 말이죠.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윤심을 넣는 사람이 당선이 되고 얻지 못하면 진다. 어디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봐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말이죠. 역사 강사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교육적인 목적보다도 돈 버는 데에 더 올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0억 자랑을 했잖아요. 그것은 돈에 대한 가치를 상당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벌지 않더라도 나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말이죠. 이렇게 열정적으로 강의하고 다 직업을 갖도록 했다. 이런 어떤 자부심, 사명감이 아니라 그냥 돈 벌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해왔고 돈을 벌었으니까 아이들에게 장학금 주는 거 그거는 말이죠. 포장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 강사하던 사람이 막 핏대를 올리고 말이죠. 내가 이분을 여러 가지 관찰을 해봤는데 I am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술 마시고 말이죠. 그런 크리스찬 없습니다. 그리고 연단 위에 올라가서 말이죠. 싱글싱글 웃으면서 팔을 걷고 말이죠. 어시대고 이것은 김대희식 개그맨과 대화를 할 때에 밥 먹자라는 코너에서 말이죠. 인기를 얻고 싶었다. 돈을 벌고 싶어서 개그맨 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돈 벌는 것이 욕망이 있고요. 인기를 얻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래서 말이죠. 뭐 200만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한테 강의받은 사람, 그 욕설로 말이죠. 강의하는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니까 이 말이죠. 탄핵에 대해서 동참을 해서 막 외치니까 언론에서 말이죠. 사방팔방 띄우고 구름 위에 띄워서 완전히 영웅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말이죠. 국회에서 누가 데리고 가고 불러가고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는 대국본에 말이죠. 정광훈 목사님이 대국본 많은 세력들이 이 대통령의 탄핵의 어려움 위에서 견뎌내고 탄핵의 당위성 그리고 피치 못할 내용
홍보를 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넘었습니다. 12월 말경에 말이죠. 그리고 쭉쭉쭉 올라가는데 세이브 코리아 전환길 오물에서 오히려 지지율이 하락이 됐었죠. 이 전환길 씨가 났으면은 말이죠. 대통령 선거 저는 결코 보수파 유리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도 말이죠. 이재명에 대한 비토 세력이 37% 있듯이 전환길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는 거. 그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보수파 필패합니다, 여러분. 자, 한번 자료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지 그리고 지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는 전환길 강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악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어제 치러진 부산시 교육감 보궐선거 이야기인데요. 보수세가 강한 부산에서 윤 대통령 측근 정승윤 후보가 전환길 강사와 함께 유세를 펼쳤는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다른 곳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자체 선거 5곳에서 보수 텃밭 경북 김천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이 모두 패했습니다. 민주당이 거제, 구로, 아산에서 승리를 했고 조국혁신당이 단양에서 승리하며 첫 지자체장을 배출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말이죠. 4월 2일 날 보궐선거를 했는데요. 5군데 지자체장 중에 4명이 국민의힘 기존, 1명이 더불어민주당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더불어민주당 3사람, 국민의힘 하나, 조국혁신당 하나,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습니다. 그것도 텃밭에서 말이죠. 이건 이제 전환길 씨가 뜨니까 말이죠. 전부 불러서 강사로 하고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에서 말이죠.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할 때에 서울에 올라오는 사람을 못 오게 막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일부는 동원된 인력이 전라도, 광주, 천안, 아산 막 모이니까 실제로 그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말이죠. 이번에 지자체장에서 말이죠. 다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비투 세력이 많다. 물론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걱정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좀 흥분을 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니까 목소리가 높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전환길 씨 이분이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은 제가 말이죠. 내일 모레 70이 되는 사람이 뭐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전환길과 뭐 시기 질투합니까? 내가 뭐 경쟁을 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한국교회의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 신문과 유튜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탄핵 전국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지금 반탄 운동을 하다가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도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거나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말이죠. 힘을 모아야 되는데 전환길 씨는 지금 다르게 가고 있다. 언론에서 막 띄워주니까 지금은 말이죠. 언론을 유튜브 보니까 과거처럼 막 조회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언론들도 말이죠. 이렇게 붕붕 띄우는 것은 결국은 보수 우파의 와해를 시키는 것이다. 전환길을 언론에서 띄우는 것은 전환길을 띄우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을 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좀 제 사고가 비약적인가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전환길 지지자는 뭐 보수가 하나야 되는데 왜 그렇게 까느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전환길의 행동 자체가 분열을 가져오니까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말이죠. 아까 얘기한 5개 지자체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전환길이 가면은 무조건 승리할 줄 알았죠. 다 패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토 세력이 많다는 겁니다. 언론에서 띄우니까 전부 그런 거지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생각해 보세요. 전환길을 불러서 하면 할수록 경쟁이 돼서 결국 국민의힘은 짓고 날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역사 외에는 이렇게 정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대국본 정광훈 TV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 만들었고 말이죠. 지금 어떻게 만약에 사전선거를 없애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 불복하겠다? 아니, 전환길 선생, 당신이 뭔데 불복 뭐가 그럽니까? 당신은 그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구름 위에 떠 있습니까?
당신 혼자서 할 게 아니라 보수 전체가 모여서 의논을 해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혼자 잘난 척하고 치고 나간다 해서 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보수가 자꾸 분열이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광화문에 와서 하라 그러니까 뭐 거구다 뭐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거구는 말이죠. 전환길 씨 당신이 거구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중자애하시고 말이죠. 대국본과 정광훈 목사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대국본과 정광훈 목사님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어려울 때 그것을 모든 것을 이어가고 보호해 주던 분이 대국본과 정광훈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과거에 무속 신봉한 게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고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삶의 요행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훈 목사님 절대 의지하시고요. 먼저 하나님 의지하시고 대국본과 정광훈 목사님 의지하시고 모든 것 정광훈 목사님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수파가 하나 되도록, 보수파가 말이죠, 표가 떨어지는 그런 다 이기고 돌아왔다, 5년 하나 3년 하나 이런 경박한 말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재명을 돕는 것이고 한동훈을 돕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제가 말이죠, 안토니오 그람시를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대국본의 장학일 목사님도 얘기를 했고 말이죠. 이 김대중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말이죠, 곳곳에 진지를 갖춰놓고요,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교조, 여러분, 민노총, 각 회사, 노조 다 만들어 놓고요, 문재인 정권 때 와서 양문을 듬뿍 줬습니다. 수천억을 줘가지고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서 진지전을 갖췄죠. 그리고 기동전 지금 펼칠 때마다 다 패배하고 있죠. 뭡니까? 대통령 탄핵 기동전 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이것도 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동전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여기서 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 기동전에서 하나가 돼서 싸워야 된다. 그러면 보수파 절대 질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님, 정광훈 목사님이고 정광훈 목사님과 상의하고 정광훈 목사님께 모든 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전환길 선생 함부로 그렇게 날뛰지 마시고요, 좀 무게를 잡고 좀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띄우니까 내가 최고다, 전부 다 한다, 그거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환길 선생도 이재명 못지않게 안티 세력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에게 돌파 메일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이재명을 극히 이 사람들이 집권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 승리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말이죠,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아프게 한 것 있으면 용서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